볼만하네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한 100년 전쯤에 살았던 모습을 생생하게 잘 그려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같으면 거의 그런 비슷한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길쌈하는 게라든지 장례치를 치르는 거라든지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든 한국의 전통 문화인데 아시다시피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한국 사람 힘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조상이 살아왔던 그런 정신을 가능하면 이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을 전합니다. 강사님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곧 본 강의를 시작할 텐데 잠시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제 오늘 주제로 삼는 그 30대 20대 왜 조건이야? 이것도 방문이 되겠죠. 다양한 시대인데. 그렇지만 이 조건을 통해 과거에 이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doktor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들부터 그게 어떻게 타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상당한 약간 중요한 메시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옹고히 지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래 뵙게 되니까 반가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학교에 이거로 계신 문정칠 선생님 해가지고 남필수 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어떻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족보의 종류가 내용 양상입니다. 족보 종류는 여기 미리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족보, 특수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는 세보, 가보, 대보, 가성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명칭이 나옵니다. 일일이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 족보, 문보, 문과에 겪는 사람, 문과에 겪는 문보, 음식으로 정리한 사람의 족보, 남보가 뭔지 아십니까? 남보. 장파 난민들의 족보다 이 말이야. 난민들. 이 경상도에 있는 난민들이 굉장히 강점을 하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정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인들, 청금, 회사를 있는 사람, 내시, 잘 아시죠? 내시.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은 저기입니다. 저기 왕족들의 족보다. 할고족, 희한한 명칭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네 개의 고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형태의 조건이니까 8구조까지 했던 금연하다 하면 대상한 집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대개 갖다 중간에 밝히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럼 조건에 어떤 조항적을 해야 될 것인가? 초기에는 소정보 중심으로 소정 아주 작은 그 정도 중심을 하다가 후기로 오면서 학도, 합조 해가지고 가는데 얘기의 수족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얘기 태국편에 부모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부모를 섬긴다. 친친이죠. 그럼 부모를 섬기고 난 뒤에는 존조 내 조상을 이래 공격한다 이거. 조상을 공격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경종 일가를 공격한다. 일가를 공격하고 난 뒤에는 뭐 하냐? 수족 족을 약간 모은다 이겁니다. 족을 모은다 하는데 여기에 족보에 들어간 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광범위하게 편찬됩니다. 형님들의 신분 상승도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영상입니다. 내용은 혼인관계, 신분부분이 6개 주계, 그 다음에 종연차부가 선남훈역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연차는 남녀 나이 순대로 편집하는 종연차. 성남훈녀는 누나가 있고 하더라도 나이가 막내가 남자라면 막내부터 표시하는 남자 중심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남문역 내외 혈통 중시와 본선 검은 중시 내외 혈통 중시는 종연차법이고
본선 가문 출신은 선남 훈육급입니다. 그 다음에 자를 표기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두 이름도 등장됩니다. 그럼 현대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때 가족사에 대한 연구라든지 계획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인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래 됩니다. 이 인명 정보의 제공으로서는 과거의 조건은 우리 역사학에서도 굉장히 이게 가볍게 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역사학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족보가 정말 중요한 자료다. 이런 걸 지금 크게 인식하고 있고 주요 족보로서는 안동건시 성하고 1476년 문화유시 가정으로 1565년도 진성의 족보는 1600년도 이런 족보가 됩니다. 자, 옥구군 부인 송씨 호구단자 호구단자는 요즘 호적 등본인데요. 1493년도에 자료가 아주 오래되십니다. 저기 이제 보면은 쭉 내려가면 영구 거리길 부인 송씨의 보고입니다. 송씨의 보고인데 부에 양제 1, 2의 계유년의 보고에 양중원대 이동대에 동녀 옥구군 부인 송씨를 준이 내거에 준하여 족보가 된다 입니다. 공무 22년은 좀 되게 오래됐죠. 이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 대한 상세한 거를 적고 있습니다. 이게 족보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구단자 이런 형식도 있습니다. 1882년도에 보면은 여기 이제 광고 관리 1882년인데요. 여기 나이가 38살 때, 유한 이기로서 나이 38살 때에 그냥 보적이 돼.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외조, 천한씨,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외조 이런 나오죠. 여기에는 노비들이 한 단계 낮췄지. 낮추고 행현감, 사천현감의 요즘 사인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찍는 이런 형태인데 매 3년마다 본인이 작성해가지고 감청해서 확인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건 남자는 본, 여자는 적입니다. 여자는 적입니다. 청각입니다. 남자는 연인데 여자는 령입니다. 우리 연령이 어떻다, 본적이 어떻다 하는 것 참 남녀 간에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족보가 호구단자가 이 시대에 1900년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식이 바뀝니다. 정형화된 양식에다가 보수가 어떻게 내려가고 남자 중심의 표기죠. 여자는 이쪽에 내려와 있죠. 여자에 대한 과거에는 여자 한씨에 대한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외적으로 다 표기됐는데 전적으로 남자의 중심으로 구했다. 똑같이 결실되는 이런 형식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호구단자에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여기에는 보면 이게 주역 무게입니다. 요즘 기사부터 하는 도장이 있는데 이거는 주역 몇 자 고치는 도장이다라고 해놨어. 그럼 뭘 고치느냐? 여기에다 보면 서, 처가, 김, 실대, 심은 실을 쓰면 안 된다. 성을 바꿔라. 김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분이 신분이 무슨 신분인가 하면은 여기 쭉 나옵니다. 여기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 계통이기 때문에 서울이 명작에는 신자를 넣으면 안 된다. 이런 현재입니다. 여기 이제 족보에 어떤 문제를 보면 다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의식이. 안동시 성화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76년도인데 이때는 보면은 진짜 이게요. 남자, 여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자 출생 순으로 표시를 한다. 있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여부는 사이거든. 후부하게 나오죠. 요거는 여성의 대가하고 난 뒤에 둘째 대가한 남편이 돼. 이런 식까지 저기 됐어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여부는 한 사람인데 여부, 부부, 여부는 전 남편은 여기고 뒤에 대가한 남편이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개 표시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안 보고 싶어도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치 가정부가 1595년도 여기에는 윤문이라는 사람을 왕도 중동기 윤여필의 딸이었고 장정화가 나와 여성분들 왕대가 되면 정관함이를 표시하고 요거를 위로 올립니다. 계속 올립니다. 제일 위로 올리가지고 요 표시를 여기 앉아있나 이럴 수가 하는데
근데 이제 형태가 이런 형태로 이 웹코드가 된 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이거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적혀. 요거는 이제 다음 몇 페이지를 말하고 그거는 그 다음에 진성이 조고가 있는데 진성은 진보의 옛날 이름입니다. 세계 이황 선생의 조고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황상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근, 준, 체, 적탕 나오는데 여기 되게 보면 적자 서자를 표시할 때에 여기도 보시죠. 자, 여 남녀 출생 순으로 표시했다. 이기 때문에 해도 여기 보면 서의 경우는 서자라고 서자 위에다가 조그마하게 했는데 여기는 서자를 조그마하게 이렇게 표시해라. 서라고 이렇게 표시해라. 저거 집어만 안다 이거. 남들 볼 때 뭐 이렇게 힙합하는 아들인데 여기 딱 보면 쭉쭉 보면 서라고 이러고 서른 제보라고 아까 망토 똑바로 했죠. 1971년도에 여기에는 현역 임금의 그 족보 대통령이 됩니다. 만기가 나오고 이렇게 사자 병선 제너니까 전종 숙종 전종 숙종이 되고 아니면 이게 지금 이야기 운행하다 하는 거 여기 나오는데 요런 표시들은 이름자 위에다가 이렇게 결혼은 첩보를 갖다 사용하는데 우리가 대개 보면 임금을 이끌을 때에 만세 못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60년 70년까지 가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이름 자체는 영구하게 만세토록 전승되기를 바란다. 즉 조선왕조실록이 예속인의 유시대가 조선왕조 계속 유지를 바란다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의식도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양하시 제도가 있대요. 1606년도도 이 정도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 형태에도 남녀 간에 하여튼 이름을 여성들 막 무지한 적이 되는데 이쪽에 뭐가 독특 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외모입니다. 딸내의 족보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보면 형제가 아닌 한결인데 여기에 첫째 아들이 있고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시거든요. 여기 이제 5개가 6개가 되고 글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요 계통에 하나 둘 셋 계통하고 이쪽 계통에 하는 것은 이렇게 2촌, 4촌, 6촌, 8촌, 10촌이 되죠. 10촌 정의론과 족보 편집자 하하는 10촌만 해당된다. 여러 가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만 해도 남는 조식을 해서 중시하는 시대고 이게 이제 인조만약 때 완전히 어떤 이 부분이 어떤 이만은 1606년이라는 12기 사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정의로는 굉장히 했으니까 내시고는 보는 일이죠. 여기는 뭐 아들들 이거 보면 참 민감하라고 혼자를 합니다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앞에 형제 여러 형제 있지만 쫙 생략하고 요 형태 밑에 있는 사람을 들어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끝에 이제 그 문구입니다. 빨간 표시는 문까지 끝에 있는 사람들을 표시입니다. 여기 쭉 나오죠. 이게 본인입니다. 제가 첫째한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보조, 5대, 6대, 7대, 8대조까지 내세우고 요거는 외할아버지, 여기는 장인, 여기는 역할입니다. 이런 형태라서 야채가 잘 나가는데 자, 이쪽에는 뭐 보시면은 이게 어딥니까? 면한이시죠. 막 문까지 있는 사람은 대대로 이죠. 대대로. 이거 외할아버지, 장인까지 몽땅 같은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이게 조건이 다 맞는데 이런 조건이 제대로 됩니다. 자, 남도라고 있습니다. 남도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유관 20입니다. 유관 20집안에 어느 한편 한관의 표시는 무슨 헛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놓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남들끼리 이제 호사를 해서 하죠. 가명고 여러 대사라치의 조건입니다. 영양남씨라든지 저기 나옵니다. 오성남씨 이런 식으로 나를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탈고점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계통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계통이 다 알죠. 아버지 계통에 대해서 아는데 어머니 계통의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래 터지는 건 굉장히 아주 어렵다. 이래서 이 과목 자체가 이런 하나의 어떤 그런 있다 하는 게 무서운 자, 양세계도 이 외시조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성씨가 달라지죠. 김씨배, 이씨 이런 식으로. 요번에 성씨가 어차피 같은 게 내시는
같은 수술 그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를 만들어진다. 얘기죠. 자, 이게 별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별보라는 게 알아집니까? 별보라는 게 있는데 꼭 원보가 있고 별보가 있습니다. 별보가 있고 별보는 우리가 이제 원 계통에서 구해가지고 계통을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렸을 때의 하나의 계통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족보 제일 말미에다 표기를 합니다. 별보는 말미에 표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영미시 1713년도의 영미시 별보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민응읍이라는 거는 경상도 관찰소에 있고요. 그 다음 민정, 민함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정성을 했죠. 자의정도 하고, 위정도 하고, 위적파수도 하고. 그 다음 아직도 민치도, 민창도, 이것도 경상도 관찰소죠. 이런 집안의 계통에도 사실은 별보 계통의 구성이다. 언제? 1713년도. 그래서 족보는 문화유시 가정부 아까 이야기했듯이 1565년도 그 앞에 안동시 서강부가 1476년 그 이전에 거는 족보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요. 굉장히 하여튼 이게 드뭅니다. 적어도 요 시대 1700년대만 해도 굉장히 이때 나왔다고 해도 족보는 기준보이다. 1600년부터 더 중요한 이래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집안의 어떤 여러 상황을 우리가 방문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또 사회 경제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일하죠. 자, 청풍김씨 이제 이게 전식의 방문에 이 문희원가에 세계도 기석이 전식 김씨도 제가 쭉 표시해가지고 몇 대송 여기에는 뭐 김씨 이 시간은 우리가 장국 김일국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김석주 아주 유명한 지구인데 요소 앞에다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세계를 이래 표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집안 잘합니다.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이쪽에 남양주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동 김씨의 족보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따님이 여기입니다. 수은을 망우 우리가 김조순의 따님 안동 김씨 세도였던 거 제일 시조를 하십니다. 요번 보면 아들 둘이 표시가 되죠. 둘이 표시되고 요거 둘이 표시되죠. 보통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 형태로서 이제 대도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수은 왕후에는 참 18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참 외척으로서 건설을 굉장히 훌륭한 지화이다 이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출계 입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 사조들을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양자 나간다, 양자 함부로 사사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조라 하는 게 여기에다가 입안을 해가지고 이제 서명을 받아야만이 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옛날에는 적어도 우리 율법 선생 같은 것도 뭐 적자는 없죠. 서장으로. 근데 적자든 서자든 다 아들이 없을 때만이 입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척, 부무자 이때 가능한데 후에 오게 되면 흐물어져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발목을 볼 것 같으면은 사마 발목이라든지 볼 것 같으면은 반드시 뭐 아들이 있는데 다시 양계를 끌어와가지고 이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상은 법은 위반되는 거죠.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도 여기 여성이 중심됩니다. 여성이 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여촌 안무개를 양계를 하고자 한다. 요래 청하게 되면 요 집안의 문장 어른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 요런 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양계를 승인한다.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도정에다가 본인도 동의를 했고 본인도 청원을 했고 또 집안의 문중에서도 동의를 해서 이래 이걸 좀 허락해 두고
이럴 때거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마다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중요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흔히 그 비주얼을 모아도록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제가 나오는 것이 예적 위반 입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이걸요 후대에 이제 살다 보면은 집안에 흥망성쇠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에 나중에 정빈자료로서 엄청나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내가 이 정명을 받아가지고 또 문종을 다시 나온다. 이 통통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기본이십니다. 여러 가지 뭐 소송도 많이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래서 요게 이제 개우에 관해 개우 등록이라고 하는 계제사라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마다 개후, 그 개후는 양자 아닙니까? 양자의 등록, 등본 이것이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서 여기 간략하게 소개해가지고 계속 유지한다. 연도별로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 이런 거 있는 거죠. 자, 이 족보에도 보면 대정성 입양하는데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 아들만 그러면 양자 하루야 아니다. 손자의 한결도 양자를 들을 수 있다. 또 정손자 한결도 양자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족보 보면은 이걸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표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양자를 있고 대정서 족보에는 정손자 한결을 양자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호칭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호칭을 합니다. 근데 족보에 표기할 때는 원래 칸을 비우고 이래 하는데 여기 밀승 손씨 같은 경우는 요 생략이 명내라는 사람이 명 있는 사람입니다. 요게 여기에서 진주 쪽으로 양자도 왔거든요. 그러면 원래 족보는 요 한 칸 비우고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도 한 칸 비우고 여기도 한 칸 비우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대정성계약 방식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땡겨오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하게 보는 경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족보는 대통 중심으로 시절부터 몇 대소이다 하는 게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양식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소명대라는 일부는 상당히 이쪽에도 본래 생각 쪽에는 그냥 좀 이름이 있는 집안입니다. 있는데 여기는 참 감미한 우리가 일반인 봤을 때 감미하다 하는 게 중간적인데 근데 여기에 아마도 여기가 물가에 급비한 사실을 보면 이 여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양대를 들여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내가 과거 급제해가지고 뭐 이거 상당히 약간 이름 미친데 과연 높은 가격이 안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가 원래 창명사라고 요때는 진주 사는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가 창명에 찬성할 차일때에다 집사자 창사라고 이런 거는 아마도 양자는 맞지만 이 생각 쪽을 그리워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과 하고 급제의 문단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손명대안 나오니까 여기에는 자고 요거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누구 생분은 아까 양자가 나오니까 생분 설계되었고 영감막 하는 부모가 다 돌아갔습니다. 부모, 조부모 다 돌아갔을 때 영감하고 요건 형제인데 동생이 아니었어요. 생각 동생이죠. 그리고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음식하는 이런 거로 보면 하나의 약간 즉이죠. 서자 계통도 여기에 쭉 이래 세원 지사실 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여를 안 받고 여기 있다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 그렇게요. 자 미두 이름이라고 말씀드리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말장 밑에다가 요 이끌려가지고 밑에가 이어가지고 생 문단 그럼 생원지사 합격자의 문단이 3만 방법이 됩니다. 1520년도인데 여기 보면 공생하는 거 생리가 여기 아전이란 말이야. 아전 요 공생을 다시 내려서 들어야 할 여기다가 생원지사실 합격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있는데 다만 여기 보면은 유학이라는 이름은 성기라는 말이 성기, 백두 성기 관직하지 않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하는데 공생이라고 하는 때는 한 점만 해놨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이래서 이것도 완전 차별화 됩니다. 유학은 아버지 뭐뭐 나오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공생은 딱 본인만한테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이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원영과 정남진 출처성철이라 본체를 내쫓고 처벌렸다 위로 올린다. 이런 표시되어 있어요. 정원이 윤원영은 야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전부 서자로 표시되죠. 정남정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는 그 정남정이가 정체로 있을 때에 총사인데 왜 우리가 서녀가 돼야 되나? 그건 아니다. 그때의 법에 따라 가지고 뭐 있는데 후대 법에 따라 서로 이렇게 강조됐지만 원래 할 때는 결혼할 때는 이게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 당시에. 자, 정남정이 나오니까 여기 한번 사진을 봐십시오. 여기 이제 윤원영 정남정이 나오는데요. 파주 당하동 가는데 이제 97년도에 수비 비서가 되었다니까. 대강보고 승록되고 뭐 의정부고 뭐 해가지고 윤원영이 지금 나오고 여기 이제 정남정이 나옵니다. 저 뒤에. 요 이제 이런데 벌써 97년도니까 뭐 완전 최근 아닙니까? 여기 왜 붙여 있다가 완전히 이제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까 그 무덤의 앞에다가 초계정시 난정지묘라고 해놨죠. 여기에 보면 뭐 처빈이 어디니 막 적어놨어요. 뒤에 손이 여기까지 안 가져왔는데요. 자, 이런 사실이 아까 말하는 족보하고 연관되어가지고 현재를 살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배려 10년 나오고 여기 역학항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중인들의 어떤 신분들 역학하는 거 우리가 외교관 뭐 특이죠. 번역하고 할 때 중국인들과 이런 정사들한테 따라가가지고 통역하고 하는데 이런 계통인데 저 역방에 이런 식으로 요 별도로 약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역방 요 뭐 음향가도 있고 의입가도 있고 의사시요 이렇게 나오는데 1543년도에 있거든요. 자, 그래 역관이 나왔기 때문에 역관 조건을 한번 했는데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성균관대학교의 농문집에 대동문화연구라고 하는 여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금산 26호인데 이 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역관 가게가 여기 금산 사람들이 지금 약간 덕진입니다. 덕진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덕진 이씨와 동일한 조사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계통이 나오죠.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명한 이상적이라고 우리가 세한도의 작가 추사 김정희와 얽히는 유명한 사람들 여기 전부 다 이 집안에 하나의 혼사를 두고 오신 분이 금산 이씨하고 여기 지금 여기 나오죠. 자, 금산 이씨 조금 이제 이 집안 특징이 영역관 하여튼 뭐 역관은 막 어릴 때부터 약간 외국 교육 철저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양반이 아니고 역관으로서 막 논문도 가지겠다. 그래가지고 쭉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영경은 중국 가서 서울에 새로 제국하고 주청을 갖다 선사하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박통사 하는 요래 중간 녹을 때 갑자기 유명한 책을 여기에다가 이제 책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 연 12대의 역과 학교자를 배출한다. 상당히 어떤 자랑하죠. 153년 역과 66년 또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역관 중에서 아주 핵심 하나의 그 명의직입니다. 뭐 이래가 역관들 저희들 집안끼리 혼사해가지고 집안에 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서 쭉 가는데요. 여기에 두 부부간에도 보면 사주, 연월, 일시까지 소개하더라고요. 이 요즘 양반도 우리 사주 똑같이 절대 이건 없습니다. 이 집안에 그만큼 이제 세밀하게 나왔어요. 연월, 일시까지. 그래가지고 참 신분적인 자긍심을 가졌다. 이런 걸 한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이제 주요 인물들 보면 이상적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은성단지 수사문이고 이기 유럽 6개국 외교활동 이런 분들은 상당히 또 이상적인 사이가 되는데 여기도 책들 강의하고 오원 장선엽이가 명가가 되기 위해서 아주 명화가가 되기 위해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오경석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화사상 3대 비조 중에 하나 오세찬이 유명하죠. 이 전부 다 이 집안하고 관련돼 있어요. 정계원이나 천주교 지도자 현재 유명한 사람이고 원론 한국 사람이죠. 현동님이 이용님 고이동이 유명합니다. 한국 최초 서양화가 이런 집안의 여손 이래 되니 그렇게 자랑을 한방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향이 아주 굉장히 전시했는데요.
연대 족보에 1992년도에 한보식이라는 사람이 등록당했습니다. 이 족보 보면 아주 재밌는 게요. 한보식이라는 분은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에다가 약대 학생을 데리고 있는 아주 그런데 이분은 떳떳하게 우리는 향리 집안이다, 아전 집안이다라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자 공생 아까 말씀드렸죠. 도생 생기 전부 아저들이거든요. 따라가본 데는 감비로 발로 출출을 나와요. 따라가본 데 얼마나 이게 갑니다. 부한말 7대 향도 있지만 손자 정선 양대에는 신앙문을 수학했다. 제가 이 조사해보니까 자녀가 110명이 정도 되는데 그 배우자 통해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92년도에 서울대에서 외국에 포함돼서 50명 그 가운데 여사 외국고시 교수 박사 대단하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는 뭐 아전지만으로 아주 그 당시에 천시받았지만은 지금은 이렇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옛날 적에 좀 간 같으면은 이게 감추고 청주하시다 뭐 이래 가겠지만은 딱 드러내놓고 여기 이 아까 족보는 그 대보사에서 가능한 책입니다. 제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족보를 여러 만들어가지고 애틋하게 뭐 우리 그 자기 성문도 끝나서 우리 옛날부터 이런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나온다. 한번 좀 실력을 볼 필요가 있고 자 영상미신도 없고 여기에 보면 족보하고 족보 편찬 위원들하고 개통을 해가지고 개통이 막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후대 이러고 이렇게 이런 동그란 해명 자체가 잘못 들어왔다. 이거 이제 뒤에 한테 빼내라 하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불명의 조건에 보면 내목 표시했는 거는 이건 역경 모의 얘기나 이런 형사도 여러 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표시해놨죠. 이런 것도 불명의 사과하고 그 다음에 과거 연이야 우리가 1894년도에 되면 과거 제도가 철폐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할 때에 합술생 생원 650명 지사 1336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원 100명 지사 100명입니다. 매년마다 3년마다 한대. 그런데 엄청난 수치가 많이 나왔죠. 이게 왜 이러느냐. 도룡의 아들인 마지막 임금 순종 임금이 합술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갑인 사람 죽다 하게 얘기해요.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책을 또 한 번 나오기도 뭐 했는데 3번을 냈으면 가능했어요. 아주 재밌는데 이게 내가 전부 씌워보니까 생원 지사 이때 생원 지사에 합격했다는 사람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여기 말리가지고 여기도 뭐 갑술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외 선조가 육체적 합이 64일이나 624일입니다. 고령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까만간에 전부 여성 계통이거든. 올라가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의 선조가 다 똑같은데 언제든지 얽히는 조상이 된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내외주 합이 16대까지 올라가면 65,536명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하게 되고 엄청나 그러니까 뭐 안 걸리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김혜길이 3년판에 선조의 미상문제로 김원수를 한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온통 건물에다가 정신이가 줬고 이야기 다 해놨어요. 온통 건물에 이 3년파 김혜길이 3년파라는 말은 김극일이라는 소자가 있고 그 아들 김준손이라는 분이 있고 김일손, 타경 김일손 그 다음에 타경의 조카 김대유 삼적단이에요. 그래서 김극일이라는 그 다음에 김일손, 타경 삼적단 김대유 이분의 무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 어진 사람 3현 3년파입니다. 이거는 3년파 인물인데 해야죠. 3년파 2, 3년 해서 여기에 벽면에 온통 보여서 지나칠 정도로 이래 하더라.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를 콜롬비아 대학하고 스토어도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2018년도에 아까 보면 4년전인데 5년전인데 하도 세월이 가다가 세계 최대 족보 사이트에서 내려봐도 8,600만 자료고 세계십니다. 약 500년 전 조사가 두부조사의 가격으로 완성했는데 요거는
저 북미, 유럽하고 미국 사람이 대상이 8,600만 명 미국 사람인데 미국이 대부분이 1850년 이후까지 8천 이내에 결혼을 하더라. 그런데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0km 이내에 배우자를 얻어가 결혼하더라. 이런 하나의 결론을 얻으십니다. 여기 지금요 학술지 사이언스에다 밝혀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세계 과학에서도 족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15년도 실시한 유도사에 우리 성씨가요 5,582성에 36,744번입니다. 우리 성씨가 돈까지 대부분 내려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문화 과정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성씨가 지금 이제 살고 있다는 이 말이죠. 과거에 전국 민원비고라고 이렇게 보면 496성에다가 9,519번인데 1995, 1925년도 보면 성씨는 비슷합니다. 492고 공간이 급격하게 줄었죠. 1200원. 그건 9분의 1로 줄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합종연행 대동화되어 있다. 공간을 가지고 공간끼리 합해가지고 대동거를 만들때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보는 게 더 많이 줄어요. 이게 지금 이제 현재는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과정 보면 다양한 성씨, 다양한 직원들이 창출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래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적 양반 같은 옛날 우리가 뭐 양반이네 뭐참 옛날 뭐 쉽게 소문을 보면 깨달아 이걸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차별화되는 과정. 지금 어떤 데는 공사하는 것도 차별화되는 일입니다. 문화유산에서 차별화되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찾다면서 영향을 잡으려가 이런 바탕으로 세워서 내가 시도다 하는 의식으로 본다면은 이 족보가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면에서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남자 중심의 이 족보보다도 이제 남녀 간에 지난번에 옛날에는 여성도요 10여 대 계속 약간 포기가 됐는데 1592년 인대변환 이후에 가통이 중심인데 그 나라의 전력부에 연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통이 중심이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연말初초에 충신들 절에 있는 사람들 또 인간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 후손들을 전부 약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해서 가문 중심으로 갔는데 그런가 보니까 외손도 각 외손들 또 이대로 옛날에는 6대 7대 8대 전부 여서에 작품이 이런 형식으로 가서 정말 이 족보 이름 자체도 현재에 옛날에는 뭐 양반 주신 조선을 해야 올라간다 박수 하나 올라가는 사람이 지금은 어떤 직업이라도 중요한 거죠. 그게 지금 다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족보의 내용과 양상 이 자체는 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걸 계속 위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이라고 보고 아무튼 제가 족보라는 걸 해서 이건 뭐 일일이 아주 중요하게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해서 몇 시간 가지고 제가 이게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장 참 질문사항이 사실은 제가 15분 정도 남았는데 세가 대해서 후손들은 밑에 손하고 치는 건데 조상모도 밑에도 후손모도 밑에 손 이렇게 하는데 저 성강이 박사까지 교수님께서 명실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통상적으로 위로는 대조입니다. 아래로는 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근데 혹자는 4대조는 거꾸로 50성이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 돈 많이 하면 올라갔던 나를 깨고 아버지부터 일제 리더했기에 호조를 4대조를 해요. 또 공인중심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아들이 2세, 3세 하니까 5세 하니까 한대 내려오고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전혀 잘못됐다. 맞습니다. 제가 족보를 가는데 우리 주자의 문집과 세계 선생의 문집을 봤는데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나는 빠집니다. 그렇게 4대조는 빠져야 이 말입니다. 나는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데 자 그럼 대조와 세조
위로 올라갈 때는 대조만 쓰는 게 아니고 세조도 씁니다. 2세조, 3세조, 4세조. 그 다음에 아래로 갈 때는 대손도 쓰지만 세손 씁니다. 세손은 이제 중요하게 대손 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문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와 대에들 차이는 아까 세계 선생의 문집에서 뭘 보느냐 저는 우리가 장관문을 볼 때 인문이죠. 인문이라든지 현장을 쓸 때에 이분이 어떤 식으로 오대비 육전을 어떻게 보느냐, 오실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따지를 보면 나옵니다. 이전님, 이거 누구야? 그래서 대조, 세조, 대손, 세조는 똑같다. 시절부터 말을 하자면 시절 1세를 나오면 조금 1세인데 시절부터 몇 세가 된다. 성장 되고 그럼 맞아요. 몇 세가 시절부터 몇 세다 이렇게 해야 돼. 몇 세 소리 시절부터 몇 세까지 가는 거는 시절부터